이번 시간에는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 차별화, 광고 차별화, 유통 차별화 전략, 그리고 산업 수명 주기에 따른 차별화 전략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 전략은 사실상 기업으로서는 많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업으로서 과연 우리 기업이 비용 우위로 가야 될지 아니면 차별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선택은 물론 기업의 특성 혹은 그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용 우위 같은 경우에는 쉽게 경쟁자가 모방할 수 있고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기업이 제품 가격을 내리면 곧바로 경쟁 기업이 따라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보면 결판이 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차별화가 소비자에게 인식이 될 때까지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많은 비용을 들인 결과 일단 고객에게 차별화가 인식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그 쉽게 차별화를 모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기업으로서는 두 가지 다 가진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또 두 가지 다 가진다면은 포트에 하면은 스탁 인 더 미들, 즉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업의 특성,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기업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그 차별화 전략의 구체적인 것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 우위는 소비자에게 독특한 가치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차별화에 소요된 비용 이상의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보았듯이 Unique Products at Premium Price, 프리미엄 가격에다가 Unique Price,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유닉이라는 것은 다른 기업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르다는 것은 더 나은 품질을 이야기하겠죠. 자, 이거와 대비되게 비용 우위에서는 Similar Products at Low Price입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에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내지만은 그거와 관계없이 낮은 가격을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상반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에 대한 기회나 가능성은 제한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차별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이 제품을 출시할 적에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차별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며 각각의 제품을 서로 얼마나 다르게 할 것인가의 제품 기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제품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경쟁 기업과 차별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제품 라인을 좁혀서 제품을 라인을 그렇게 크지 않게 하면서도 어떻게 제품을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품의 어떤 특성을 강조해서 차별화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PC에서 가격과 성능면 요 두 가지 측면을 나눠 볼 적에 어느 쪽을 강조해서 차별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례로서 예를 들었지만은 애플의 맥킨토시는 가격하고 성능 측면에서 볼 적에 어느 쪽에 차별화를 한 것일까요? 당연히 애플은 성능 면에서 월등하게 차별화를 시켰고 마찬가지로 가격 면에서도 월등하게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IBM 컴퓨터 PC에 호환되는 제품들은 어떨까요? IBM PC의 호환은 가격 면에서 성능 면에서 거의 지금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은 가격 면에서 거의 비슷하고 성능 면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델 컴퓨터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광고 매체를 통해서 델 컴퓨터에 대한 선전을 많이 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중 제품의 80% 정도의 가격에서 노트북이나 PC를 살 수 있는 게 델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델 컴퓨터는 그러면은 가격 면에서 성능 면에서 일단 가격 면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80% 정도의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면에서는 어떨까요? 성능 면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은 IBM 호환 PC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델 컴퓨터가 어떻게 IBM 호환 PC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제품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델 컴퓨터는 IBM 호환 PC와 다르게 그 주문을 온라인상에서 받습니다. 받고 그리고 주문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재고가 없습니다. 그 재고에서 드는 비용을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종류를 나눠 보면은 애플 PC 제품은 성능, 가격 면에서 차별화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 IBM은 가격 성능 면에서 차별화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델 컴퓨터는 가격 면에서 차별화를 시켰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호가 차별화가 될수록 크기, 색상, 품질, 기타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특성이 다양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차원 척도법,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을 활용해서 제품 지도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출시할 제품이 기존의 제품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지도를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다차원 척도법을 통해서 만든 지도를 통해서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차별화를 어느 정도 이루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지도를 활용하면은 어떤 특성을 강조한 제품을 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차별화 전략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고심거리가 기업으로서는 차별화에 드는 비용입니다. 자, 이 차별화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초창기에 기업들은 많은 차별화에 대해서 많은 추리를 하게 됩니다. 이 추리를 감수할 만한 충분한 자본을 갖췄다든지 혹은 이러한 차별화에 드는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든지 대해서 한 번쯤은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고품질의 차별화는 고품질에 드는 투입 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바꾸고 이야기하면 고품질에는 항시 고품질의 부품에 드는 원자재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입 요소가 항시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항시 충분한 재고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고 비용에 드는 것도 무시 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막대한 광고 비용이 또 안 듭니다. 차별화를 시키려면 소비자한테 이 차별화가 각인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계속된 지속적인 광고만이 차별화를 인식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고에 드는 비용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사항은 차별화를 하면은 규모의 경제 혹은 경험 곡선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는 글자 그대로 막 큰 규모,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오는 경제적인 혜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차별화를 시키면은 많은 양의 대량의 제품을 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 곡선, 신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험에서 오는 곡선, 경험에서 오는 효율성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화에 드는 비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투입 요소에 드는 비용, 그다음에 서비스에 드는 비용, 그다음에 소비자에 대해서 각인시키기 위한 광고 비용, 그리고 규모의 경제나 경험 곡선을 효과를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비용, 이러한 비용 측면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 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차원 척도법에 의한 맥주시장 포지셔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하려면은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맵을 먼저, 지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맥주 시장에 예를 들면은 쓴맛과 부드러운 맛, 고급 제품과 대중적인 제품 이렇게 네 가지 셀로 구분을 하면은 하이트와 하이트와 카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이면서 쓴맛이 나는 것과 하이트는 대중적이면서 부드러운 맛, 그에 반해서 밀러나 카프리는 고급 맥주에 속하면서도 즉 다시 말해서 가격이 비싸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나는 반면에 스카우트나 엑스필이나 버드와이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쓴맛이 나면서 가격이 비싼 고급스러운 맥주, 이러한 맵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 기업이 새로운 맥주 시장에 뛰어들고 싶다 그러면은 요 네 가지 셀에서 어디에 포지셔닝 할 것인가, 그렇게 포지셔닝 하면서 어떻게 다른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다차원 척도법에 의한 맵이라고, 포지셔닝 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으로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차별화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꿔 이야기하면은 광역 차별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집중 차별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 차별화라는 것은 broad-based differentiation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집중화 차별화는 focused differenti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용어로서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강력 차별화 예를 들면은 P&G 제품, 많은 소비재 제품을 출시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P&G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브리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다음에 치약, 칫솔 오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팔고 있는 제품이 P&G인데, 이러한 헤드앤숄더의 샴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P&G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많은 제품에서 차별화를 이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광역 차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해서 코카콜라는 사실상 그 근본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몇 가지가 없습니다.
다이어트 콕, 체리콕 등 많은 제품을 내지만은 코카콜라에다가 약간의 향을 첨가해서 좁은 범위에서 집중하는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는 이렇게 강력 P&G 제품과 같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차별화하는 강력 차별화와 몇 개의 제품에서 집중해서 차별화내는 집중화 차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여담으로서 그 코카콜라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은 코카콜라 본사에 있는 이사들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비밀리에 제작되는 게 코카콜라의 맛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카콜라의 그 맛을 모방당한다면은 코카콜라에 관련된 다이어트 콕이나 체리콕 순식간에 차별화가 무너지겠죠. 그만큼 보안을 철저하게 하는 게 코카콜라 회사의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쟁회사 모방을 막는 방법이 코카콜라를 만들어내는 기법, 기술을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게 그 회사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이 강력 차별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세부 시장에 집중화된 차별화를 할 것인가 이러한 결정은 기업이 선택할 몫이 아니고 소비자의 수요 체계와 차별화의 비용에 달려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폭의 차별화를 원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강력 차별화를 했을 경우에 그 차별화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며 그 비용을 기업이 감수할 능력이 있는지 자본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곧바로 강력 차별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집중화 차별화를 할 것인지의 선택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차별화의 두 가지, 즉 다시 말해서 강력 차별화와 집중화 차별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 차별화, broad-based differentiation,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었듯이 P&G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강력 차별화를 선택하는 동기가 소비자가 확연히 다른 선호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강력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이 확연히 다른 많은 것들의 요구를 할 경우에는 즉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선호 체계가 확연히 다르고 그 다양성이 굉장히 넓다고 할 경우에는 강력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P&G가 여러 가지 제품에서 차별화를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분명히 많은 다양한 선호 체계를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력 차별화를 하는 동기로서는 차별화에 대한 제품 간의 범위의 경제성, 즉 economies of scope 이 존재하는 경우는 강력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위의 경제성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하고 틀린 것으로서 범위의 경제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두 회사가 각기 다른 두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도 한 기업이 두 제품을 동시에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 범위의 경제성입니다. 왜냐하면 투입되는 요소도 같고 여러 가지 광고 활동 이런 모든 부분이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위의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강력 차별화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강력 차별화를 시도가 가능한 요인으로서 신규 기업의 진입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력 차별화를 해서 많은 제품에 대해서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은 신규 혹은 후발 기업들 혹은 경쟁 기업들이 그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제품이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기업으로서는 따라가려면 모방하려면 엄청난 투자, 엄청난 비용이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감히 덤비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P&G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제품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방 기업, 후발 기업이 P&G를 따라가려면 엄청난 출혈을 감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집중화된 차별화.
집중화된 차별화를 시도하는 기업은 어떤 요인에서 할까요? 생산 또는 유통에서 규모의 경제가 큰 경우, 큰 폭의 비용 상승. 예를 들어서 강력 차별화를 할 경우에 생산 또는 유통에서 큰 규모의 경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집중화된 차별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은 신제품 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집중화된 차별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품 전략의 고려 요인, 즉 다시 말해서 제품 차별화를 확대하는 것과 제품 차별화를 억제하는 것의 고려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차별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서는 즉 다시 말해서 광역 차별화를 이야기하겠죠. 소비자의 선호가 각기 다르다. 소비자의 선호가 뚜렷하게 각기 다를 경우에, 그다음에 다양한 브랜드 사이에 범위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에, 각각의 차별화된 제품 사이에 범위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에, 그다음에 신규 가입의 진입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진입 장벽을 쌓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후발 기업들이 새로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진입 장벽을 쌓아야만 되겠죠. 그럴 경우에 강력 차별화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품 차별화를 억제하는 요인, 즉 다시 말해서 집중화 차별화 쪽으로 가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생산과 유통에서 큰 규모의 경제 규모가 있을 경우에, 또는 신제품 개발에 많은 연구 개발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집중화된 차별화 혹은 제품 차별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품 차별화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서는 광고 전략, 차별에 대한 광고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 전략의 관점에서 광고는 제품의 개별 소비자의 선호에 맞게 제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기업이 아무리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인식이 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허사에 해당되며 결국 비용만 날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차별화 전략에서 광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적절한 광고 전략이 필수인 경우를 살펴보면은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탐색제하고 경험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광고 전략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탐색제 같은 경우는 search goods라고 하는데, 탐색제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은 제품의 품질이나 특성을 소비자들이 직접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광고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광고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서는 경험제, experience goods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하나 서비스를 사용한 후에야 품질이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그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만이 그 품질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야만이 그 병원의 의료 서비스의 장단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광고 전략이 중요한 역할로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광고 전략의 주요 매체 수단을 살펴보면은 제일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TV겠죠. 그죠? TV로 통한 광고, 그다음에 인쇄 매체로 통한 광고,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마케팅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우리가 샘플 제공으로서 하는 광고가 있는데, 우리가 가끔 우리가 술을 마시러 간다든지 이러면은 새로 나온 소주라면서 샘플 들고 와서 공짜로 마시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은 샘플 제공,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자가 그 샘플을
경험해보고 그 샘플의 효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그 제품 차별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샘플 제공 방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음으로 차별화 유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강력한 유통망을 통해서 제품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자에서 소비자에게 도착까지의 유통 과정에서 다른 기업의 상당한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스트래티지, 즉 다시 말해서 유통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단으로 보면은 유통망에 대한 수직적 통합, 즉 제조업과 유통업의 기능상의 차이 때문에 내부화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이유로서는 제조는 기술력, 유통은 협상력 이런 것들이 핵심 역량으로 갖추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내부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판매 가격, 리세일 프라이스 메인테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2007년 이전에 시행된 건강 소비자 가격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높은 마진을 보장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로서는 가격 경쟁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며 소비자로서는 피해를 주는 역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산업 수명 주기에 따른 차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와 마찬가지로 산업도 똑같은 수명 주기를 거칩니다.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주기를 거치면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산업 수명 주기의 예를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태동기는 가격 수준이 높고 유통망이 취약하며 성장기는 규모의 경제, 급속한 수요 증가가 일어나며 과도기는 수요 포화 상태가 일어나며 성장률이 둔화되며 성숙기는 대체 수요가 추종을 이루며 쇠퇴기는 시장 수요의 감소를 이룹니다. 자, 이런 산업 수명 주기에 따른 차별화 전략을 살펴보면은 태동기 및 성장기에서의 차별화는 기술 혁신과 공정 기술이 활용한 제품 차별화 및 비용 우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처음 진입자로서의 차별화 우위 확보도 중요하며 제품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한 차별화를 유지함으로써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역할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성숙기에서의 차별화. 이 단계에서는 소규모의 기업이 통합되고 재편됨으로써 소수의 대기업이 산업에 재구성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사의 고객과 시장 점유율을 경쟁사로부터 자기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품 차별화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확산을 통한 폭넓은 제품 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쇠퇴기에서의 차별화는 기술 혁신에 의한 신제품 등장과 소비자의 욕구 및 선호도의 변화로 인해서 시장 수요가 감소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저원가를 유지하면서 제품 차별화가 가능한지, 즉 다시 말해서 제품 차별화가 가격을 낮추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될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